네, 저와 2부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뉴스A에서 저와 함께 열랑열랑 진행하는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 뒤로요. 이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 다시 한번 띄울 텐데요. 박성중 의원님, 가장 예상 밖의 지금 결과가 초반에 나오고 있는 곳 17곳 중에 어디세요? 뭐 너무 국민의힘이 가장 원하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8곳이 우세고 8곳. 네 곳이 네. 13곳, 5곳이 경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5곳 중에가 경기, 인천, 경기, 인천. 충남, 네. 대전, 세종. 네. 그런데 인천과 충남은 우세로 이제 판명이 났고요. 네.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경기와 네. 세종, 대전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는 지난 그 3사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네. 25일 날 우리가 그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발표된 게 경기가 1점 몇 프로 지는 걸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0점 몇 프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뭐 1점 몇 프로 이겨서 그대로 되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지는 3% 이상 지는 걸로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0점 몇 프로 또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이대로 개표가 멈췄으면 예, 좋겠다는 좋겠습니다. 생각을 경기하고 하시겠네요. 네. 예, 세종 대전 같은 경우 전혀 예상 밖으로 네. 뭐 접전은 했지만 초접전은 했지만은 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 밖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아직 개표가 초반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같은 당에 있는 우상호 의원은 선거 전에 7곳을 이제 성패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조금 초반에 좀 저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라면 좀 패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제 그 출구조사가 네. 대선보다는 이제 지방선거 출구조사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정확도가 떨어지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7개 지역 이하면 이제 패배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광역 단위로 한 7군데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의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안정권으로 보는 데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맞습니다만은 나머지 그 접전지 한 3군데 정도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3군데라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 세종, 대전 정도 그렇습니다. 보고 네. 있다. 네네. 이현정 의원님, 네. 신문 기자시니까 네.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끝난다. 헤드라인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결국은 뭐 아마 조간들 헤드라인은 이재명 승리 민주당 참패 뭐 이렇게 하겠죠. 이재명 승리, 민주당 참패.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서 이제 보궐선거 나옴으로 인해서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뭐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높은데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효과가 역효과로 상당히 나타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보시는군요. 같아요. 네. 특히 경기, 인천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효과를 노리고 본인이 네. 왜 출마한 이유 자체가 결국 이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네. 본인 전직 경기지사고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재명 후보 본인 개인은 어떤 면에서 좀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영향을 받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효과를 놓은 게 아니겠나. 결국 네. 이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라든지 네. 또 민주당 내에서 뭐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불거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 전망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계양을은 방금 전까지 이제 개표가 시작이 안 됐던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오늘 김 기자가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죠? 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개표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고 또 놓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재빨리 전해드리고요. 또 눈여겨봐야 할 지역에 대해서 꿀팁 정보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김 기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가장 접전 지역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어디예요, 지금? 네, 사실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는 네. 대전시장 선거가 매우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현역 허태정 후보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지금 1677표 나오네요, 뒤에. 차로 이장우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을 꼽은 이유가요. 네. 앞서서 4번의 대전시장 선거 중에 2번
번은 민주당, 그 앞서서 2번은 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들은 앞서서 2번은 과반을 또 넘겼고요. 또 그 앞서서 이제 그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을 했을 때는 40%대 차이로 이제 득표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대선을 지나고 나서 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지금 2대2 상황이군요. 그래서 대전을 뽑으셨군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네.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그건 어떡하죠? 지금 개표율이 뭐 4.9%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뭐 궁금한 곳이라고 하면 뭐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지금 1.3% 개표인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55.1%를 앞서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요.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된 곳이 많은데 개표가 시작된 곳은 모두가 빨간색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유, 아니 김영호 의원님 지역구는 서대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 아직 개표가 안 됐네요. 이현종 위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구로 이런 데는 조금 사실 국민의힘이 좀 약세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14군데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요. 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성북이나 은평, 그다음에 이제 구로라든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지역마저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더군다나 네. 오세훈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좀 일단 결과 현재는 한 55.1%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줄투표 효과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선정할 경우에 네. 구청장을 동시에 투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한다면 지난 7대 2018년 선거에서는 24대 1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 결과도 솔직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가 네. 돼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 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서울시당. 또 지난 보궐선거도 네. 제가 직접 했고 이번에는 상임선대 위원장이거든요. 네. 지난 보궐선거에도 그 오세훈 시장이 17.5%로 이겼습니다. 네. 그 당시 25개 구청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었나요? 이번에 네. 출구조사에도 보면 18.5% 그보다 1%더 벌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개 구청 다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 계속 지금 희망을 예, 아까부터 예, 얘기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하고 예. 계신데 또 봐야죠. 자, 서울보다 사실은 더 궁금한 곳이 아까 박빙으로 꼽았던 곳입니다.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지사 개표가 11%니까 서울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4곳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네, 보이나요? 네, 민주당 김동연 후보 6곳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뭐 다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서쪽 지금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쪽이 파란색인데 김영호 의원님 조금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도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 꽤 있는데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뭐 지금 이제 그 개표 현장을 제가 안 가봤지만은요. 네. 그러니까 이 투표함이 어떤 지역, 같은 지역이라도요. 이제 우리 여당을 좀 지지하는 곳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 그 개표 상황을 좀 정확히 봐야지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개표가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맞습니다. 상황은 별 네. 의미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하나만 아까 그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성남이 조금 빨간색인 것도 그러니까요. 눈길이 끕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쪽 동쪽 벨트하고 서쪽 벨트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이 상당히 우세 지역이고 이쪽 이제 이 서에 있는 서쪽 벨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결과로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런 결과시고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그 경기도 선거 중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성남시장을 누가 할 것인가. 성남시장. 네, 이게 이제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연관돼서 성남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될 경우에 대장동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원활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남 같은 경우는 또 이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여기에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남 전체의 어떤 이 투표를 높이는데 저는 기여하지 않았던가. 특히 그런 거 보면 성남과 그다음에 분당갑,
그다음에 경기 선거. 네. 이 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시에 어떤 연결시키는 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네. 성남의 선거도 뭐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맞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관심 있는 앞으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잠시 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보궐선거 중에 관심 지역이죠. 성남 분당갑 지금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개표율 25.3%의 유력이 붙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65.3%, 민주당 김병관 후보 34.7%입니다. 김민지 기자, 네. 많이 얻은 건가요, 안철수 후보? 네, 이걸 비교하려면요, 지난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얻은 그 득표율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성남 분당갑에서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가 50.06%, 약 50.1%를 득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 꿀팁 그것과 준비되어 있으면 좀 넣어주시고요. 비교해 네.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더 높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당갑 네.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잠시 보수세가 약화됐지만 또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또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보수세가 강화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현재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지난번에 그 김은혜 후보가 받았던 그 성적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월등히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50.1%를 얻었었는데 지금 65.3%니까요. 예, 거기 곁들여서 지난 대선에서 보면은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12%더 얻었거든요. 어디서? 여기 성남. 예, 성남에서 네. 여기서 성남 전체에서. 네. 그 정도의 어떤 우리 여의 어떤 형태로 많이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많이 탔고 아. 또 상당히 그 어떤 그런 게 국민한테 어필됐고 네. 또 이분 그 단일화라든지 또 합당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네. 여러 가지 어떤 보여준 면 그리고 곁들여서 분당갑의 주민들도 그 안랩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곁들여서 또 중도층의 어떤 그런 흡수력 네. 이런 게 감안돼서 이렇게 표차가 28%까지 이렇게 막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님, 저기 네. 민주당 김병관 후보도 사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준비를 해오신 분인데 네네. 김은혜 후보랑 맞붙었을 때보다도 더 좀 저조한 지금 그러니까 득표를 하고 김병관 있습니다. 의원은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년을 준비하려고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 중에 갑자기 이제 보궐선거가 생긴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몸을 푼 상태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이 여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밖에 안 됐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런 심리가 좀 작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병관 의원이 좀 착실히 준비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완전히 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 국회의원 출마할 생각이 얼마 전까지 없다가 네. 그죠? 갑자기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하면서 지금 보궐선거가 됐고 이렇게 큰 표로 지금 유력까지 뜨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이번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나가게 되면 문제는 이제 지금 당으로 들어와서 당권 경쟁을 해서 네. 차후에 이제 대선 후보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지사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들어가서 당 대표를 하고 뭐 당을 좀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침 그때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출마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났고 네. 또 그 지역의 분당갑이라는 또 본인의 연고가 안랩 연고가 있고 하네 보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계속 철수만 한다 네.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또 좋은 기회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보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힘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레이스에 상당히 불이 붙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나중에 혹시 인터뷰라도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곳이 처음으로 개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네, 개표율 5.9%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3.3%. 지금 그런데 표 차이는 310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김영호 의원님,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는 것으로 초반에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뭐 그래도 우리 지난 대선 때 대표적인 저희 당의 대선 주자였고 네. 반면에 윤영선 후보는 실제로 이제 인지도 부분에서도 매우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네. 이미 뭐 기정사실화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윤영선 후보가 얼마만큼 추적하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었는데요. 네. 한때는 이제 딱 달라붙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 당을 굉장히 긴장시켰지만 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인천 계양을 좀 어떤 부분을 좀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58.7%를 넘을까 이 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네. 숫자가 뭐냐면요. 지난 총선 때 송영길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입니다. 58.7%. 지금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 워낙 개표 초반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요, 53.3%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송 후보가 받았던 그런 득표율보다는 조금은 못 미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윤영선 후보를 상대로 조금은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했던 상황이라서 네. 현재의 성적으로는 조금 기대보다는 실망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한번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예. 윤형선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출마인데 네네. 그 전에 받았던 걸 보니까 31.3, 38.7. 네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많은 많이 득표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네요. 저는 그걸 거꾸로 해석했어요. 네. 이 계양을은 5번 선거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네. 중간에 복을 빼고는요. 그만큼 또 지난 대선에도 9% 이상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이긴 그런 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빙이라고 왔는데 네. 한 8% 이상 차이 나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뭐 명불허전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지전은 이겼지만 네. 큰 전쟁에서는 졌다. 네. 계양을에서는 이겼지만 전국전은 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번 걸 통해서 보면은 명분 없는 그런 출마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어느 정도 각인도 되고 네. 또 실제 본인이 여기에 발이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네. 전국 총괄 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뭐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계양에 발이 묶인 이런 선거 전략의 차질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내부의 어떤 당 대표라든지 네.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네. 약간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네. 되지 당내 않을까 상황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계양도 저희 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아하. 근데 박성중 의원님의 논리라면 사실 안철수 후보도 출마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자기 지역구 노원구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주목이 되고 양당이 총력전을 벌치기 때문에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역시나 뜨거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안대비라도 있지. 네, 우리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 두 번 했지, 경기지사 한 번 네. 했지. 승리한 곳은 분당 이렇게 갑에 하시면 살지. 안 아직 개표가 끝난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 네. 논란은 네. 나중에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